고기는 인류가 오랫동안 섭취해온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철분과 아연, 비타민 B군 같은 필수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지키며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을 때 무엇과 함께 먹느냐? 이 단순한 선택이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기와 채소를 함께 먹으면 무조건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상추쌈, 깻잎쌈, 파채, 마늘, 양파, 고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조합이죠. 그러나 이 중 일부 채소는 고기 속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몸속에서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은 고기 속 칼슘과 결합해 불용성 결정체인 수산칼슘을 만듭니다. 이 수산칼슘은 몸속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신장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결합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결석은 한번 생기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심한 경우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금치가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고기와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먹습니다. 양파와 파 같은 채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 속 황화합물은 적혈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평소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위장이나 간이 약한 사람 혹은 고기와 함께 양파를 과다 섭취하는 경우에는 소화불량이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와 양파를 기름에 함께 볶을 때 양파 속 일부 성분이 산화되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속쓰림, 트림, 구역질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추와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량은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지만 고기와 함께 많이 먹으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위 점막이 손상되고 위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기와 부추, 마늘을 함께 먹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에도 체질과 상황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채소의 효능만 보고 음식 궁합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기와 채소의 조합이 잘못되면 영양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장과 간, 신장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수년, 수십 년이 지나면서 신장결석, 소화기 질환, 영양 결핍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위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식사가 사실은 몸속에서 천천히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고기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 식습관을 10년 동안 유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칼슘 흡수율이 떨어진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 결과 뼈 건강이 약해지고 신장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몸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지만 당사자는 그 원인을 식습관에서 찾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예로 고기와 매운 고추를 자주 함께 먹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고추 속 캡사이신은 위를 자극합니다. 고기 기름과 함께 들어가면 그 자극은 배가 됩니다. 위벽이 손상되고 위산 역류나 속쓰림이 잦아집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단순히 체했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 몸이 이런 잘못된 조합을 조용히 견디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잦은 속쓰림, 묵직한 소화불량, 이유 없는 피로. 이 모든 것이 식습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식사는 좋은 음식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음식과 함께 먹는 조합이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고기와 어울리는 채소, 고기와 피해야 할 채소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고기는 단백질과 철분의 대표적인 공급원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피로를 회복하며 면역력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기 속의 철분은 해무철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식물성 식품의 철분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는 사람이나 회복 중인 환자에게 고기는 좋은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귀중한 영양소도 특정 채소 속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틴산입니다. 피틴산은 곡물, 콩류, 일부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칼슘, 아연, 철분과 결합해 불용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몸속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죠. 결과적으로 고기 속 철분과 피틴산이 만나면 우리는 고기를 먹었지만 철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피틴산이 많은 대표 식품은 콩나물, 완두콩, 강낭콩, 현미, 일부 견과류입니다. 이 식품들은 건강에 좋은 점도 많지만 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철분 흡수 방해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성분은 수산입니다. 수산은 시금치, 비트잎, 아말란스 같은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산은 칼슘과 결합해 수산칼슘을 형성합니다. 이 수산칼슘은 흡수되지 않고 신장에 쌓여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기에는 칼슘 함량이 비교적 적지만 고기를 먹을 때 곁들이는 다른 음식에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즈나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과 고기를 함께 먹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시금치나 비트잎 같은 수산이 많은 채소를 곁들이면 칼슘이 흡수되지 않고 결석 위험이 커집니다. 또 다른 영양소 방해 요인은 탄닌입니다. 탄닌은 주로 녹차, 홍차, 일부 채소와 과일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철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합니다. 고기 식사 후 곧바로 차를 마시면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탄닌은 채소류에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풋감, 덜 익은 바나나, 고사리 등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채소와 고기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 저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같은 채소는 건강식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발암물질 배출을 돕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소화 효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고기와 함께 대량 섭취할 경우 단백질 소화가 지연되고 위장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이들 채소는 요오드 흡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약한 사람이 장기간 고기와 함께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추, 마늘, 부추 같은 매운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자극 성분이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합니다. 고기 기름과 함께 들어가면 위 점막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 환자나 위궤양 환자에게는 이 조합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조리 과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기와 채소를 고온에서 함께 조리할 때 채소 속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거나 고기 지방과 결합해 변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를 기름에 오래 볶으면 황화합물 일부가 산화되어 소화기 자극이 강해집니다. 브로콜리를 지나치게 오래 볶으면 비타민C 손실이 커져 철분 흡수 촉진 효과가 줄어듭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이런 영양소 간의 상호작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철분이 풍부한 식사 후 녹차를 마신 경우 철분 흡수율이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한 영양학 연구에서는 시금치와 유제품을 함께 먹은 그룹에서 칼슘 흡수율이 40% 가까이 줄었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이렇듯 음식의 영양 효과는 단일 식품이 아니라 함께 먹는 조합과 타이밍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는 고기와 채소를 무조건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채소를 어떻게 곁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철분을 최대한 흡수하려면 피틴산, 수산, 탄닌이 많은 채소는 같은 식사에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파프리카, 브로콜리, 토마토, 상추, 양배추가 있습니다. 또한 칼슘과 철분 흡수율을 높이려면 채소를 살짝 익혀서 항영양소 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는 데치면 수산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콩류도 불리고 삶으면 피틴산 함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정리하면 채소는 분명 건강에 이롭지만 영양소의 타이밍과 궁합을 무시하면 좋은 영양소를 놓치고 부담만 늘릴 수 있습니다. 고기와 채소의 관계는 단순한 함께 먹기가 아니라 어떻게, 무엇과, 언제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건강한 식사의 핵심입니다. 고기는 분명 매력적인 식재료입니다. 풍부한 단백질과 철분, 그리고 씹는 즐거움과 포만감을 주는 특유의 맛. 하지만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그저 많이 먹지 않는다는 원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조리하고 언제 먹느냐입니다. 첫째, 궁합이 좋은 채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기와 잘 어울리면서도 영양 흡수를 돕는 채소가 있습니다. 상추, 양배추, 오이, 무, 당근, 파프리카, 토마토 같은 채소입니다. 이들은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고기의 지방을 흡착해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비타민C 함량이 높아 고기 속 철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특히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생으로 먹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둘째, 채소의 조리 방식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채소를 날로 먹을 때는 영양소 손실이 적지만 항영양소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살짝 익히면 항영양소가 줄지만 비타민이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 콩나물,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궈 수산이나 피틴산 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 상추,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섭취 시점과 분량 조절입니다. 고기와 함께 먹을 때 피해야 할 채소라고 해서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같은 식사에서 대량으로 함께 먹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는 고기 식사와 분리해 다른 끼니나 간식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콩류도 단백질 보충식으로 좋지만 고기와 같은 식사에서 대량 섭취하지 않으면 철분 흡수 방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고기의 부위를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 갈비살보다 등심, 안심, 닭가슴살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고르면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방이 적을수록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고 채소와의 조합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적어집니다. 다섯째, 조리 온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지나치게 태우거나 오래 굽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태운 고기에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채소 속 항산화 물질로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애초에 생성량을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구울 때는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고 직화보다 팬이나 오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운 기름은 채소를 볶는데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간 맞추기와 양념 선택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소금, 간장, 고추장 등 나트륨이 많은 양념을 많이 쓰면 혈압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허브, 레몬즙, 마늘가루, 후추 등을 활용해 소금 사용량을 줄이면 훨씬 건강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식사 속도와 순서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위를 보호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또한 과식을 방지해 소화 부담을 줄입니다. 여덟째, 식사 후 습관입니다. 고기를 먹은 직후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탄닌과 카페인이 철분과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차나 커피는 식사 후 최소 한두 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다음 끼니 설계입니다. 고기를 먹은 날 다음 끼니나 다음 날은 식물성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간을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 두부, 버섯, 해조류 등을 활용해 단백질은 보충하면서도 소화 부담을 줄입니다. 열째, 균형 잡힌 식사 주기입니다. 고기를 매일 먹기보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 사이에는 생선, 달걀, 콩류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신호를 듣는 습관입니다. 고기와 채소 조합이 잘 맞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느려지거나 변비나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식단을 조정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건강하게 고기를 즐긴다는 것은 맛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고기의 장점은 살리고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채소와의 궁합, 적절한 조리법, 그리고 식사 타이밍과 속도,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고기는 충분히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